아침에 눈을 뜨면 보통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물 한 잔을 마시나요? 바로 커피를 찾으시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게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특별한 신호도 없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느끼는 순간은 이미 기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약 3명 중 1명은 이미 초기 신장 기능 저하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특별한 병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에서도 의사들이 특히 주목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진한 차를 마시시나요?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짠 반찬으로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자주 붓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3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한 환자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특별한 병력도 없고 혈압도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짠 음식도 별로 안 먹고 건강하게 사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생활을 아주 천천히 다시 여쭤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믹스커피 2잔, 아침 식사는 거의 건너뛰고 점심을 많이 먹는 생활, 그리고 물은 하루 종일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꽤 힘든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필터는 계속 물을 걸러주지만 처음 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압력과 성분이 너무 강하면 필터가 더 빨리 닳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밤 동안 우리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물과 음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약간의 탈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에 갑자기 카페인, 소금, 당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갑자기 강한 농도의 혈액을 빠르게 걸러내야 합니다. 마치 밤새 쉬던 정수기 필터에 갑자기 진한 흙물이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 건강은 아침 첫 30분이 좌우한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콩팥을 생각할 때 소금이나 단백질 이야기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에서는 아침 루틴이 훨씬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그럼 아침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밤 동안 우리의 콩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소변 농도를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몸속 노폐물을 천천히 걸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 때문에 아침에 작은 선택 하나가 콩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문제를 너무 늦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서는 의사들이 특히 걱정하는 아침 습관 3가지와 콩팥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아침 공식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콩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면 왜 아침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젯밤 잠드신 뒤 몸이 완전히 쉬고 있었다고 느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몸속에서는 아주 정교한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물론 그중 대부분은 다시 몸으로 재흡수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정수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낮과 다른 방식으로 이 공장이 작동합니다. 낮 동안 우리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계속 활동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도 그때그때 처리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음식과 수분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몸은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잠자는 동안 콩팥은 소변을 더 농축된 형태로 만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몸이 수분을 최대한 아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첫 소변이 보통 더 진한 색을 띱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콩팥에게는 꽤 민감한 시간입니다. 밤 동안 몸은 약간의 탈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혈액은 조금 더 농축되고 콩팥은 그 농축된 혈액을 천천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아침에 어떤 것이 몸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적당한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즉, 몸에서 물을 더 빨리 배출하게 만듭니다. 이미 밤 동안 약간 탈수된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콩팥은 더 빠르게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공장을 갑자기 불가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병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 콩팥에는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신장 전문의들은 아침 첫 음료는 물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단순히 물만 강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의견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개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은 아침의 수분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면 건강한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변화에도 몸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항상 같은 결론을 강조합니다. 습관의 영향은 시간이 만든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콩팥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쯤에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몸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커피인가요? 달콤한 음료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몇 시간을 보내시나요? 사실 콩팥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조금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습관도 의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일수록 대사질환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그리고 대사질환은 결국 콩팥과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은 아침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때 아무런 영양도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높이고 혈당과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콩팥에 도움이 될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주 복잡한 식단이나 비싼 건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한 순서와 작은 습관 변화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 첫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아침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할 문제는 그것이 건강한 습관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뜬 뒤 처음 30분 동안의 행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의사들이 특히 주의하라고 말하는 아침 행동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첫 30분. 이 짧은 시간이 콩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이나 식단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 전문의들이 생활 습관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 동안 몸은 약한 탈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혈액 속 노폐물 농도도 약간 높아지고 콩팥은 그 상태에서 천천히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에 들어오는 첫 자극이 너무 강하면 콩팥과 혈관 모두가 갑자기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본적인 과학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액의 산도까지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즉, 콩팥은 우리 몸의 균형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몸 전체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보고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진한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때문에 아침 식사는 건너뜁니다. 이 루틴은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생활입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박수가 약간 올라가고 혈압도 조금 상승합니다. 동시에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수분 배출을 촉진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갑자기 더 많은 혈액을 빠르게 걸러야 하고 혈관은 순간적으로 압력 변화를 겪습니다. 마치 아직 예열되지 않은 자동차 엔진을 갑자기 강하게 가속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엔진이 한 번에 고장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수년 동안 반복된다면 부품이 더 빨리 마모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침 루틴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들은 아침에 커피를 마셔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고 적당한 섭취는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순서다. 즉, 첫 음료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먼저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루 중 물을 가장 늦게 마시는 편이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보이지만 콩팥에게는 꽤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소량의 수분을 먼저 공급하면 밤 동안 농축된 혈액이 조금 더 부드럽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콩팥도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여과 기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적당한 양의 수분을 먼저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콩팥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두 번째 아침 습관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의외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이런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들이 특히 걱정하는 아침 음식 습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두세 잔의 물을 한꺼번에 마십니다. 몸을 깨우는데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은 분명 콩팥 건강에 중요합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 농도가 높아지고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것은 물의 양보다 마시는 방식입니다.
콩팥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천천히 안정된 흐름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밤새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컵으로 물을 연속해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장은 갑자기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혈액량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콩팥은 그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 소변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조절 능력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콩팥은 폭우보다 이슬비를 좋아한다. 즉, 한 번에 많은 물을 들이키는 것보다 천천히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 대신 건강 음료를 먼저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레몬물, 과일 주스 또는 달콤한 건강 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음료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침 첫 음료로는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주스나 달콤한 음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 반응이 생기고 혈관에도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콩팥은 바로 그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 첫 음료로 단순 당분이 많은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영양학자들은 소량의 과일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일에는 섬유질과 미네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장 전문의들 중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즉, 첫 음료는 물처럼 단순한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실 때 어떤 속도로 마시고 계신가요? 급하게 마시나요? 아니면 천천히 몇 모금씩 마시나요? 생각보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몸은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점차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수분 섭취도 그 흐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서 바로 한 컵을 단숨에 마시는 것보다 작은 컵으로 천천히 몇 모금 마시는 방식이 몸에 더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콩팥 건강과 깊이 연결된 또 하나의 장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콩팥은 매우 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실제로 콩팥에는 작은 필터 같은 구조인 사구체가 수백만 개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모두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콩팥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곧 콩팥을 지키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습관이 혈관과 콩팥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아침 음식들은 혈관과 콩팥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들이 특히 주의하라고 말하는 아침 음식 습관과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흔한 음식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생각할 때 소변이나 수분 조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콩팥은 사실 혈관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장기입니다. 조금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콩팥 안에는 약 100만 개 이상의 미세한 필터, 즉 사구체가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모두 아주 가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지나가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콩팥은 혈관으로 만든 거대한 필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면 콩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혈관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장기 중 하나가 콩팥입니다. 실제로 고혈압과 당뇨가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모두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침 습관이 정말 혈관과 콩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많은 연구에서는 생활 습관이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음식의 종류와 구성이 하루 혈당과 혈압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짠 음식이 많은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치, 젓갈, 국물 요리 같은 음식은 한국 식탁에서 매우 익숙합니다. 물론 이런 음식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 상태에서 염분이 높은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빠르게 수분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늘고 혈압도 조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이 변화에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콩팥은 원래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성이 조금씩 줄어들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에 단순 탄수화물 중심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혈당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빵, 달콤한 시리얼, 설탕이 많은 음료 같은 음식들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혈관 내벽에도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은 그 혈액을 계속 역과해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영양학자들은 아침에 탄수화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은 뇌와 근육에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구성의 균형이다. 즉, 탄수화물만 많은 식사보다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이 함께 있는 식사가 혈당 변동을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침 식사를 떠올렸을 때 접시에 어떤 음식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나요?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단백질과 채소도 함께 있나요?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는 콩팥과 혈관이 하루의 첫 균형을 아침 식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사들이 특히 걱정하는 아침 음식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습관은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을 위해 아침에 특정 음식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고단백 아침 식사가 건강식으로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 약해진 분들에게는 단백질 섭취 방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어떤 음식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아침 음식 습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콩팥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건강하게 먹습니다.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요. 이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단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조금 걱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의 구성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건강 정보가 많아지면서 고단백 아침 식사가 좋은 습관으로 알려졌습니다. 달걀, 단백질 쉐이크, 고단백 식품을 아침에 챙겨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면 몸 안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은 결국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즉,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콩팥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콩팥은 충분한 역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신장 여과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섭취 방식과 균형이 중요하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만 많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만 여러 개 먹거나 단백질 쉐이크만 마시는 식사입니다. 이런 방식은 콩팥 입장에서 갑자기 많은 질소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즉시 건강 문제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양학자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섭취에 대한 의견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노년층은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근육 감소와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반면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의 양뿐 아니라 분포와 균형이 중요하다. 즉,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여러 끼로 나누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를 떠올렸을 때 단백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거의 없거나 반대로 한 번에 너무 많지는 않나요? 몸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장 전문의들은 아침 식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볍지만 균형 잡힌 식사. 예를 들어 소량의 단백질, 적당한 탄수화물, 그리고 채소나 섬유질이 함께 있는 식사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느끼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신호입니다. 바로 붓기와 피로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조금 붓거나 손가락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런 증상이 항상 콩팥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 자세나 염분 섭취 또는 단순한 혈액순환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자주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작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특히 콩팥은 조용하지만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아침 붓기와 피로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변화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콩팥 건강은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은데 손가락이 평소보다 뻣뻣한 느낌이 드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면 자세, 전날 염분 섭취 또는 단순한 혈액순환 변화 때문에도 아침 붓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붓기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몸 안에 있는 물의 양과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여 혈액과 조직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조금 약해지면 몸은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붓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나 눈 주변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 동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몸속 수분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쪽에 붓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빠지면 대부분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붓기가 점점 자주 나타나거나 오후까지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단순히 수분만 조절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나트륨, 소금, 균형도 함께 조절합니다.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수분을 더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 체액이 증가하고 붓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붓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혈관 기능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체액이 조직으로 과도하게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 기능이 약해지면 체액이 조직 사이에 더 쉽게 모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 건강과 혈관 건강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신발이 평소보다 조금 더 꽉 끼는 느낌이 있나요? 반지나 시계가 아침에 더 조이는 느낌이 드나요? 이런 작은 변화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신장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된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신장 질환은 수년 동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작은 변화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피로감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은 여러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 또는 단순한 생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침 루틴을 조금 바꾸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장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루틴을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만들라. 복잡한 건강식보다 오히려 작은 습관 몇 가지가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 아침에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돈이 들거나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콩팥을 살리는 아침 루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쉬운 변화라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아침 루틴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장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움직이기보다 잠깐 몸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 동안 혈압과 심박수는 낮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몸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눈을 뜬 뒤 잠깐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혈관과 콩팥 모두에게 안정적인 시작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아침 첫 수분 섭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밤 동안 몸은 약간의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소량의 수분을 먼저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방식입니다. 큰 컵으로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몇 모금씩 마시는 것이 몸에 더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장 전문의들은 아침에 약 150에서 250ml 정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밤 동안 농축된 혈액이 조금 더 부드럽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콩팥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루의 여과 기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가벼운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건너뛰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만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량의 단백질, 적당한 탄수화물, 그리고 채소나 섬유질.
이렇게 구성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대사부산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식사 속도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들은 혈당 변동이 더 안정적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시 콩팥과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의 루틴을 떠올려 보면 어떤 모습이었나요? 눈을 뜨자마자 바쁘게 움직이셨나요? 아침 식사를 건너뛰셨나요? 아니면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우리의 습관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도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몸이 느끼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 몇 모금을 먼저 마시는 습관만 추가해도 몸의 수분 균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콩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논쟁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단백질 섭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백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구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른 연구는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른 소금과 단백질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콩팥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금은 콩팥에 좋지 않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빠질 수 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소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금의 주성분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수분 균형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약 20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 정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실제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국물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쉽게 증가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수분을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콩팥입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매우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등장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나트륨을 지나치게 낮게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제한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입니다. 즉, 지나치게 짠 음식은 줄이되 자연식품에서 오는 적당한 나트륨까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면역세포, 호르몬 등 몸의 거의 모든 구조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고 이 노폐물은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도 단백질 섭취를 크게 제한해야 할까요? 여기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적당한 단백질 섭취가 콩팥 기능에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면 일부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 약해진 사람은 단백질 섭취 방식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즉,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 GFA를 확인하면 콩팥 기능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치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은 조기에 관리할수록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나 생활 습관에서 소금이나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이 혹시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지는 않나요? 몸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콩팥 역시 균형 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입니다. 극단적인 식단보다 꾸준한 균형이 중요하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콩팥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몸 전체의 균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아침 붓기가 예전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물론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콩팥이 받는 부담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을 조금 먼저 마시는 습관을 들이거나 짠 음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수분 균형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관이 안정되면 혈압 변동도 줄어들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완만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 주 안에 피로감 감소나 붓기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빠르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몸은 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몸은 점차 새로운 균형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 늦은 시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콩팥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이후에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식습관과 수분 섭취 패턴을 조정한 뒤 혈압이나 신장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습관 관리의 힘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는 무엇일까? 아침에 물 몇 모금을 먼저 마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짠 반찬을 조금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콩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심장,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습관과 콩팥 건강의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좋은 습관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기에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콩팥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생활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습관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물 한 모금, 식사의 균형, 소금과 단백질의 조절 같은 작은 선택들이 몸의 균형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습관들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 정보를 듣고 며칠 동안은 열심히 실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완벽한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루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몸을 천천히 깨우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유지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습관에 매우 잘 적응하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수분을 섭취하고, 같은 리듬으로 생활하면 몸의 호르몬과 대사 시스템도 그 패턴에 맞춰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생체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혈압, 혈당, 그리고 수분 균형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콩팥 역시 이런 안정적인 리듬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장 전문의들은 생활 습관을 조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최고의 보호 장치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하게 규칙적일 수는 없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일정이 바뀌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리듬이 유지되면 몸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가벼운 신체 활동이 혈관 건강과 대사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침이나 낮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몸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는 혈관과 콩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 관리는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 생활의 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콩팥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습관과 콩팥 건강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조금 의외의 이야기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팥을 생각할 때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식단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콩팥 건강은 거창한 방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몸은 밤 동안 천천히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균형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콩팥과 혈관이 받는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장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침의 첫 순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 작은 물 한 컵으로 밤 동안의 수분 균형을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지만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몸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매우 바쁜 기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 작은 장기는 계속해서 몸을 정화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은 조용하지만 매우 성실한 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노력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침 붓기, 가벼운 피로 또는 수분 균형의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을 몇 모금 먼저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수분 균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짠 음식 섭취를 조금 줄이고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콩팥이 받는 부담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는 단지 콩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 수준, 혈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몇 모금 먼저 마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채소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짠 반찬을 조금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몸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한 하루보다 꾸준한 일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꾸준한 일주일보다 꾸준한 한 달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데이 1/7 아침 콩팥 챌린지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몇 모금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너무 무겁지 않게 균형 있게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붓기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콩팥 건강은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작은 도움을 주는 아침 습관,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데이 1/7 챌린지 시작.